음. 지금부터 선생님 여기 지금 선생님은 세 개로 아이디를 좀 들어왔거든요. 선생님 지금 컴퓨터로도 들어왔고 핸드폰으로도 들어왔고 아이패드로도 들어왔어. 근데 보니까 아이패드 순서가 이렇게 쭉 있네요. 한번 찍어 올려볼까? 요 순서대로 우리가 순서를 발표를 해볼게요. 수전증이 있다. 자, 보면 위서연, 김민재, 김소영, 기현진, 안효은, 유수와 이문주. 요 순서대로 우리가 발표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 위서연 친구부터 강의를 들으면서 선생님한테 궁금했던 거, 강의 내용이던 강의 내용이 없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한번 궁금한 거 한번 질문을 할게요. 처음에 마인드맵을 어떻게 접하게 되셨는지 궁금했어요. 마인드맵 혹시 여기 아는 친구들? 질문 안 할 테니까 나 마인드맵 알아요. 손만 한번 들어볼게요. 오, 다 아네요. 맞아. 요즘에 그 학교에서는 마인드맵을 많이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알려주기도 하고 학원에서 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현진이 한번 그거 보여줄래? 그럼 현진이가 쓴 거예요? 나 보여주려고 한 거야? 아니야? 마인드 한 거야? 나 그냥 흔들다가 해본 거예요? 네. 힘들다. 그래. 근데 선생님은 마인드맵이라는 거를 모르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마인드맵을 처음에는 모르고 있다가 이거를 언제 알았냐면 선생님이 지금 41거든요. 나이가 41인데 선생님이 30살에 강사니까 이것저것 배워야 돼도 강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뭘 배우러 갔는데 거기서 이 마인드맵을 보여주더라고.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보여줬는데 여기 있는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글자가 빼곡한 책이 읽기가 쉬워요? 아니면 글자도 있고 그림도 있고 특히 그림이 많아. 그런 책이 읽기가 쉬워요? 그림이요? 그렇죠. 그림이 있는 책이 훨씬 보기 좋고 이거는 내가 좀 읽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이 마인드맵이라는 걸 배우면서 그거에 호기심이 간 거예요. 똑같이 공부를 가르쳐 주는데 왜 얘는 그림이 더 있지? 난 그러면 이걸로 공부할래. 라고 선생님은 선택을 한 거예요. 똑같은 교과서가 있고 똑같은 공부 방법이 있는데 나 이왕이면 그림이 있는 걸로 할래. 라고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선택을 하고 그때부터 선생님은 막 자격증을 그때 되게 막 따고 열심히 따고 있었던 상황이라 선생님이 자격증이 한 85개 되거든요. 근데 그걸 열심히 공부하는 그 과정 안에서 선생님 원래 공부 되게 안 했어요. 대학교 때까지 맨날 놀았어. 내가 말썽쟁이였고 공부하는 거 싫어했는데 내가 뭔가 똑같이 5시간을 일해도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거야. 근데 그러려면 자격증이 있어야겠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했거든요. 엄마가 공부를 할 땐 안 하고 그때부터 공부를 했는데 그때 이 마인드맵이라는 도구를 알면서 어쩌면 이 도구 내가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 그래서 선택했어요. 그래서 30살에 선택을 해서 뒤늦은 나이에 선택을 했지만 나는 좀 좋아하는 거는 열심히 하거든요. 싫어하는 건 안 하는 성격이지만 좋아하는 건 열심히 해요. 그래서 책을 읽어도 마인드맵으로 한번 써보고 또 강의를 들어도 마인드맵으로 써보고 또 오늘 감사일기 같은 것도 마인드맵으로 써보고 또 내가 내일에 대한 계획 그런 것도 마인드맵으로 써보고 또 내가 만약에 친구 은주랑 싸웠어. 그러면 은주 때문에 내가 왜 화났는지 그 이유도 마인드맵으로 막 써보고 얘가 나를 짜증나게 했어. 얘가 나를 무시했어. 얘가 나를 슬프게 했어. 뭐 이런 감정도 막 나눠서 써보고 그러면서 마인드맵을 처음 접했어요. 그런데 난 처음에 이 마인드맵이란 도구가 나한테 돈을 벌게 해줄 거라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냥 혼자 열심히 써서 아무도 안 보는 내 블로그에 아무도 안 들어오잖아. 그래서 아무도 안 보는 내 블로그에다 그냥 올렸어요. 그런데 진짜 신기하게 국민대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강의해달라고.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마인드맵 강의를 시키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제가 마인드맵 검색했는데 블로그에 나오시던데요. 우리 대학교 친구들이 이 마인드맵으로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게 강의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마인드맵으로 강의할 생각도 없었고 또
마인드맵으로 돈을 벌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그냥 그때 당시에 저는 서비스 강사였거든요. 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예쁘게 인사하는 거, 미소 짓는 거, 막 개구리 뒷다리 막 이러면서 웃는 거, 막 그런 거를 강의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마인드맵 강의를 해달래. 그리고 사실은 서비스 강사는 많아요. 개나 소나 다 서비스 강사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 강사가 많아서 나보다 예쁘고 나보다 날씬하고 나보다 젊은 동생 강사들이 나오면 나는 점점점 일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나이가 30밖에 안 됐는데도. 근데 나보고 마인드맵 강의를 해달라고 하고 심지어 선생님은 저기 경기도권에 호서대학교라는 곳에 나왔어요. 천안에, 천안, 충청도에. 근데 막 국민대학교에서 강의해달라고 하고 건국대, 동국대, 덕성여대, 고려대, 나중에 서울대학교에서까지 선생님한테 마인드맵을 강의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선생님 아빠가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야, 너 사기치고 다니냐? 너 거짓말하고 다니니? 어떻게 서울대학교에서 너한테 강의를 해달라 그래? 그렇게 나한테 물어볼 정도였어. 그런데 그냥 하나를 내가 열심히 계속 했더니 나를 알아봐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강의를 의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아, 하나만 열심히 했더니 나한테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오는구나. 그래서 또 그렇게 해서 강의를 하다가 2017년에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책 써볼래요? 근데 선생님은 글을 써본 적이 없어요. 여기 글 잘 쓰는 친구 있어요 혹시? 나 글 못 쓰거든? 나 일기도 5줄 이상 넘어간 적이 없어. 근데 나보고 책을 써달래.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일단 해볼게요 하고 글을 썼어요. 그랬더니 내가 100%쓴 거 아니야 그 책. 한 80%처럼 한 80%까지 개똥처럼 썼는데 나머지는 출판사의 전문가들이 바꿔줬어요. 그렇게 해서 책을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선생님은 내가 좋아하는 거, 또 내가 잘하는 거, 그리고 내가 하나라도 열심히 끝까지 해보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내가 조금 친구들보다 늦게 시작했네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부터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구나를 그때 되게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내일 또 책 계약하러 가거든요. 2번째 책. 그래서 아기를 키우면서 특히 코로나라서 집 밖에 나가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냥 집에서 글을 못 쓰던 사람이 블로그를 한 10년 정도 쓰고 나니까 글 쓰는 능력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글을 써서 내일 또 2번째 책을 계약하러 가요. 그래서 선생님은 마인드맵을 그렇게 알게 됐고 그냥 내가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지만 그냥 꾸준히 했어요. 재밌게. 그랬더니 그거로 성과가 우연하게 났던 것 같아요. 대답이 됐을까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김민재. 민재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음소거하고. 혹시 핵심 가치가 있으신가요? 핵심 가치. 핵심 가치 매우 중요하죠. 선생님은 원래 핵심 가치가 뭔지 몰랐어요. 핵심 가치가 뭔지 몰랐는데 김영환 교수님도 만나고 또 선생님이 사용하고 있는 그 다이어리 3P 바인더라고 하는 다이어리 선생님이 10년째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쓰면서 발견하는 게 있어요. 선생님은 딱 한 글자. 2글자지. 한 단어. 상생. 상생이 무슨 뜻인지 알죠? 같이 살아남는 거를 선생님은 핵심 가치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마인드맵 오늘 수업을 이렇게 했어. 근데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누군가가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마인드맵 잘해서 딴 친구들보다 돈도 잘 벌고 싶고요. 딴 친구들보다 공부도 잘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 선생님은 여기 있는 예를 들면 수아가 데이트 신청을 한다든지 현진이가 저 한번 줌으로 다시 한번 만나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은 계속 만날 거예요. 왜? 선생님의 핵심 가치는요. 상생이에요. 선생님이 강사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데도 상생이 핵심 가치고요. 선생님은 책을 이제 냈잖아요. 2권의 책을. 작가로서 활동하는데도 선생님은 상생이 핵심 가치예요. 저 지금 김영환 교수님이랑 열정 캠프를 아마 제가 한 9년 정도 같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9년 동안도 저는요. 상생이 목표예요. 나는 솔직히 대학교 이상만 가르쳐 봤거든? 그래서 중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을 처음 가르칠 때 꿈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꿈이 없대. 그래서 너무 놀랬어. 그래서 와,
어떻게 이 친구들 가르쳐 주지? 쇼크 받았는데 계속 친구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내가 옛날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나도 그때는 꿈이 없었어. 생각해 보니까. 근데 내가 그걸 까먹고 지내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저는요, 같이 살아남는 게 중요해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인정받는 것도 중요한데 나는 일단 여기에서 수아가 선생님 저 도와주세요. 현진이가 선생님 저 도와주세요. 또는 소영이가 선생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그래 도와줄게. 뭘 도와주면 될까? 라고 물어보는 교육자가 될 거고 그렇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작가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도 우리 딸 이름이 수아라 그랬잖아요. 수아가 엄마 나도 엄마처럼 그렇게 강의하고 싶어. 그러면 저는 강의하게 도와주고 싶고요. 엄마 나는 미술하러 유학 가고 싶어. 그럼 유학을 갈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게 상생이에요. 상생. 그리고 선생님도 옛날에 연예인에 미쳤을 때가 있었거든. 선생님이 누구한테 미쳤냐면 혹시 알아? 듀스라고 알아? 듀스 알아요? 아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네. 듀스라는 멤버를 되게 좋아했었어. 그 그룹을. 그래가지고 맨날 막 가출은 아닌데 토요일 날 막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부산까지 콘서트 보러 막 가고 막 그랬어요. 진짜 말 안 들었거든요, 제가. 근데 그렇게 했었던 내 모습이 있잖아. 아, 그때는 그게 중요하구나. 알기 때문에 우리 수아가 지금은 8살이지만 나중에 이수아가 유수아 정도 나이가 됐을 때, 중학교 3학년 정도 됐을 때, 엄마, 나는 지금 BTS가 좋아. 라고 하면 상생, 같이 콘서트 가서 봉은 들고. 근데 우리 수아가 원하지 않을 것 같긴 해. 나랑 성격이 좀 달라가지고 엄마랑 같이 안 가고 나 친구랑 갈래. 그러면 그냥 그 용돈 주고 그냥 그렇게 같이 살아남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가 조금 더 오래 살았다고 누구를 막 가르쳐주고 막 이게 아니라 도와달라는 거 도와주고 이해해달라고 하는 거 이해해주고 같이 있어달라고 할 때 있어주고 그럴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한테 약속을 할 테니까 선생님 저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하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선생님 제자 중에 김보성이라고 있어. 김보성. 옛날에 열정 캠프 스텝이기도 했거든요. 그 형은 고등학교 때 나를 만났는데 지금 24살이에요. 근데 지금도 선생님하고 나랑 같이 맨날 커피 마시고 사진 찍어 놀고 막 그래. 어제도 만났거든? 심지어 보성이 엄마하고 보성이하고 내가 어제 셋이 만났거든? 이따가 그 사진 하나 올려줘 볼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이 도와달라고 하면 대학생이 됐든 또는 직장인이 됐든 도와줄 테니까 선생님 이름 기억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연락해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소영이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제가 궁금한 건 음. 선생님이 일을 하다가 지치거나 무기력할 때 선생님을 다시 자극하는 동기부여 수단이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선생님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선생님을 동기부여하는 두 가지. 하나는 내가 하는 게 있고요. 하나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내가 나를 이해하는 게 첫 번째예요. 내가 도대체 요즘에는 왜 이렇게 다 공부가 하기 싫지? 내가 요즘엔 엄마가 왜 이렇게 밉지? 나 요즘엔 그냥 왜 다 포기하고 싶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내가 나를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거는 한 기획사에 가서 제가 많은 연예인들 대상으로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기획사에서 마냥 행복할 것 같죠? 인기 많으니까 선생님이 가서 상담해봤더니 아니더라고. 왜냐면 소영이가 만약에 9살부터 연예인 꿈을 꾸고 기획사에 들어왔어. 그리고 은주는 12살에 들어왔어. 그런데 은주가 더 키도 크고 은주가 더 만약에 이건 그냥 가정이야. 은주가 더 예쁘고 은주가 더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기획사에서 소영이한테 말도 안 하고 소영이가 속상할 거 생각도 안 하고 은주 먼저 데뷔를 시켜버리는 거야. 그랬더니 은주가 그다음부터 소영이한테 언니 부르다가 갑자기 야 내가 선배야. 이제부터는 눈 깔어. 인사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소영이가 자존심 상하겠어. 그쵸? 근데 연예 기획사에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소영이는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나 이렇게 무시당하고 못 살아. 나 그냥 다른 일 할래.
나 이때까지 9살에 들어와서 여기까지 있었는데도 안 되면 앞으로 안 될 것 같아. 라는 선택을 소영이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런 연예인 기획사에서 또 무슨 일이 있냐면 성폭행 같은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성폭행 당한 걸 선생님한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선생님한테 말하면 그 친구가 더 잘생겼고 그 친구가 더 연예인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분명히 기획사에서는 그 친구 말만 들어줄 거야. 내 편이 아니야. 그럼 그때도 선택해야 돼요. 내가 나간 게 맞나? 아니면 나 그냥 지나간 일이니까 그냥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나를 살아가면 되니까 그냥 잊자. 까먹고 그냥 지금부터 열심히 내 꿈을 위해서 노력하자. 내가 선택해야 돼요. 그쵸? 이젠 우리는 초등학생이 아니에요. 중학교 3학년 이상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기분을 선택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하고 내가 오늘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할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슬럼프에 빠졌어. 엄마가 뭐라고 해봤자 내 귀에 안 들려. 아빠가 뭐라고 해봤자 난 그렇게 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기분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마인드맵으로 썼어요. 마인드맵으로 쓰든 종이에 쓰든 어쨌든 썼어요. 내 기분이 어떻지? 보통 우리 친구들이 기분이 안 좋으면 그냥 다 짜증나.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거든. 근데 선생님은 그 짜증나라는 단어 안에 또 내 기분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했어요. 우울한가? 속상한가? 아니면 내가 지금 억울한가? 아니면 내가 지금 많이 답답한가? 아니면 내가 누군가한테 화가 나 있을까? 이거를 자꾸 분석을 하면서 내가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나를 위로해주고 소희야 너 지금 힘들었겠다. 지금 쓰다 보니까 그냥 짜증나는 게 아니라 되게 억울하겠네. 소희야 너 되게 힘들었겠다. 너 지금 힘들 수 있는 상황이네. 오늘은 좀 그냥 쉬어. 하고 싶은 거 엄마한테 얘기해. 먹고 싶은 거 얘기해. 라고 하면서 내가 나를 가장 이해해주는 친구가 됐어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내 멘토에게 갔어요. 여기 있는 친구도 혹시 멘토 있어요? 선생님 제가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 가서 물어보면 소영아 이거 해봐. 너 원래 이거 좋아하잖아.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멘토가 있어요? 그런 멘토를 지금부터 한 명씩 찾아야 돼. 그게 친한 언니가 될 수도 있어요. 친한 형이 될 수도 있어요. 엄마와 아빠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잘 안 되더라고. 맨날 싸워서. 그러면 김영환 교수님이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우리 열정 캠프에서 일해주는 하람이 누나가 될 수도 있어요. 하람이 언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찾아가서 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선생님, 오소연 선생님도 여기 있는 친구들처럼 질풍노도의 시기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시기 이런 시기를 똑같이 지나왔거든. 아까도 얘기했잖아. 나 공부 진짜 안 한 시기가 있었다니까. 그때는 엄마가 공부하라 해도 하기 싫었어. 반항했어 막.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주관식 답안지, 객관식 답안지를 이렇게 OMR 카드라는 거에 내가 이렇게 썼거든요. 그때 나 거기다가 DEUX 듀스 써갖고 냈다니까. 그래서 선생님 우리 엄마 교무실로 불려갔었어. 이거 되게 따님이라고. 공부 안 하고 여기다 듀스 썼다고. 그럴 정도로 말썽쟁이였는데 내가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 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를 모르겠을 때 저는 김영환 교수님한테 갔어요. 선생님은 멘토가 김영환 교수님이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교수님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소희야, 자 봐봐. 지금 상황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일하고 네가 할 수 없는 일하고 구분해봐. 사람이 고민할 때는 내가 할 수 없는 일 가지고 고민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써봐. 분류해서 써봐. 너 마인드맵 잘하잖아.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구분했거든요. 그랬더니 머리가 되게 깨끗해졌어요. 멘토는 어쩌면 나보다 나를 더 잘할 수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도 그럴 때 찾아갈 수 있는 멘토를 한 분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좋은 책을 읽었다. 그럼 내가 좋은 책 읽은 분한테 메일을 보내도 돼요. 혹시 저 이러한 친구인데 저 김민재라는 친구인데 제 멘토 해주실 수 있나요? 해도 돼요. 내가 우리 이모를 좋아해. 내가 우리 삼촌을 좋아해. 그럼 삼촌한테 얘기하세요. 삼촌, 지금 오늘부터 내 멘토 해줄 수 있어? 내가 머리가 복잡하고 힘들 때 삼촌한테 연락할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줘. 김영환 교수님한테도 얘기해도 되고 주영희 쌤한테 얘기해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멘토를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래서 슬럼프가 있을 때 두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 내가 내 마음을 이해해주기. 내가 나한테 가장 좋은 친구가 되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멘토에게 가서 물어보기. 나 어떻게 하면 돼요? 물어보고 멘토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이해되죠? 자, 이번에는 우리 기현진 친구. 선생님께서 나중에 후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짧게 요약하자면은 무엇입니까? 후손들에게 짧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 나는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을 즐기는 사람이 이길 수 있어요. 자, 공부를 만약에 현진이가 진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 볼게. 선생님 진짜 저 공부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왜 저 맨날 2등밖에 안 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은주라는 친구는 공부를 너무 재밌게 즐기는 거야. 선생님 저 공부가 너무 재밌거든요. 왜냐면 제가요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잖아요. 제 친구한테 제가 아무리 진심을 다해도 제 친구는 제 마음을 몰라주거든요. 그럴 때 저는 허무해요. 그런데 공부는 제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잖아요. 저 그게 너무 재밌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즐기는 사람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난 여기 있는 친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해요. 나 공부하는 거 안 중요해라고 얘기하면 여기 있는 친구들 엄마들한테 혼나나. 그치?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나는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오소희를 만났잖아요. 오소희 아까도 얘기했잖아. 마인드맵? 마인드맵 강사로 대한민국에서 1등 된 거? 이거는 마인드맵을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마인드맵이 너무 재밌어서 나는 맨날 쓴 거예요. 맨날 그린 거예요. 맨날 그린 거를 누가 보든지 말든지 블로그에 올린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도 막 재밌어 신나게 얘기한 거야. 막, 야, 너 마인드맵 그려봤어? 내가 알려줄까? 이거 진짜 재밌어. 그냥 공부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아. 라고 난 너무 재밌어서 알려준 거예요. 나는 열정 캠프를 지금 9년 가까이 하면서 한 번도 열정 캠프가 힘든 적 없어요. 열정 캠프를 열심히 한 적이 없어요. 지금 일주일 전에도 열정 캠프 또 강의 촬영 갔다 왔거든요. 열심히 강의를 갔다 온 적이 없어요. 난 너무 즐거웠어요. 왜? 첫 번째, 아기를 딴 사람한테 맡기고 탈출해서 즐거웠어요. 아기를 24시간 돌보다가 아기 내비두고 나가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난 너무 재밌어. 아니, 내가 얼마나 뭐 매력적인 사람도 아닌데, 나 같은 아줌마를 이렇게 고등학교, 중학교 예쁜 친구들이 나한테 얘기하자고 어디 가서 만날 수 있겠어요? 내가 비대면이 더 좋았던 이유가, 대면이 더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친구들 우리 집까지 와가지고 커피 사달라고 막 쫄랐거든. 난 그게 너무 예쁘고 기특한 거야. 보성이도 어제 커피 사달라고 해서 와서 커피 사준 거잖아요. 엄마랑 같이 와가지고. 그쵸?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친구들이 즐겼으면 좋겠어요. 즐기는 사람이 돈도 잘 벌어요. 열심히 한 사람은요, 돈을 따라가거든요. 돈 버는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은 따라가요. 근데 돈 버는 일을 즐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돈이 나를 따라와요. 돈이 나를 따라와요. 그 여기 있는 친구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딸하고 아들한테도 얘기할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보다 나는 너가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럼 분명히 네가 즐겁게 하는 일이 너한테 돈으로 따라올 거야.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안효은 친구. 멘토님은 이 직업을 가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어요? 너무 좋은 질문이야. 선생님은, 멘토님은 아까 얘기 잠깐 했잖아요. 강사가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강사가 되기 전까지는 정확히 얘기하면 한 70개 정도인 것 같고요. 그 이후에 15개의 자격증을 땄어요. 총 85개의 자격증을 땄어요. 85개의 자격증을 땄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와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바꿔 생각해 보면 좀 부끄럽기도 해요.
왜냐면 선생님은 선생님이 뭘 잘하는지를 몰랐어요. 잘하는 거를 알면 그거에 집중하면 돼요. 그죠? 내가 그림을 잘 그려. 그럼 그림에 집중하면 돼요. 난 말을 잘해. 그럼 말하는 직업을 찾으면 되겠죠. 근데 선생님은 나이가 28살이 될 때까지 내가 뭘 잘하지? 몰랐어. 근데 무슨 일을 하고 싶은 거지? 그것도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자격증 딴 거예요. 자격증을 따고 예를 들면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바리스타를 체험해보고 유치원 선생님을 해보고 병원 코디네이터를 해보고 하면서 이 일이 나랑 맞나? 나랑 이 일이 맞지 않나? 이거를 점검해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격증을 딴 거예요. 그 자격증을 따다가 우연히 알게 된 게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강사라는 직업을 안 거예요. 그 전까지 강사라는 직업을 내가 몰랐어요. 병원에 어떤 강사님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 병원 고객들을 응대를 누가 더 잘해? 내가 더 잘하지. 근데 나한테 병원 고객을 응대해보지도 않은 강사님이 와서 강의를 해주는 게 웃긴 거야. 내가 얼쭈 경험도 안 해봤으면서 경험한 척 놀고 있네. 내가 너보다 잘하겠다. 근데 그때 원장님한테 내가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저 사람 1시간 저렇게 강의 가는데 얼마를 돈을 받는지를. 내가 해야겠다. 이래서 자격증을 또 강사 자격증을 땄고 강사 자격증 따고 나서도 그럼 강의를 뭘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한 10몇 개의 자격증을 또 딴 거예요. 그 안에 마인드맵도 들어가요. 처음엔 자격증이 없이 했어요. 한 4년 정도?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격증을 따고 제대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소질을 파악할 때까지 내가 뭘 잘하는지 알 때까지는요. 계속 저는 배우고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제 10여 년이 지나고 나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와, 80개 이상의 자격증을 따면서 내가 잘하는 게 뭔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했던 나도 참 자랑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조금 더 일찍 발견했더라면 시간도 좀 더 아껴서 좀 더 빨리 강사라는 거를 시작했을 수도 있고 또는 돈도 절약할 수 있었겠죠. 85개 자격증 따면서 저 돈 엄청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냥 스스로가 뿌듯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강사라는 직업을 갖게 됐어요. 이번에 우리 수아 멘토님의 강점은 뭐고 어떻게 개발했는지 궁금해요. 우리 친구들이 질문을 엄청 잘 준비했네. 칭찬해주고 싶네. 선생님의 장점은 뭐냐면 첫 번째, 단순해요. 복잡하지가 않아. 그래서 나는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수아야. 근데 어느 날 오소희 멘토님을 만나는데 나는 그냥 마인드맵이 재밌어서 계속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나도 좋아하는 거 그냥 계속해볼까? 또 만약에 내가 만난 오소희 멘토님이 나 블로그를 되게 열심히 했어. 어차피 내 블로그 아무도 안 오잖아. 그래서 거기다 맨날 내가 일기 쓰고 내가 마인드맵도 쓰고 내가 오늘 뭐 만들기 했으면 만들기도 해서 찍어서 올리고 책을 읽었으면 책을 읽은 것도 한 줄이든 두 줄이든 걷다 썼어. 근데 나중에 거기에 1명이 오다가 10명이 오다가 100명이 오다가 유튜브도요. 저 편집 안 하고 그냥 올렸거든요. 근데 지금 안 한 지도 되게 오래됐는데 1600명이 넘어요. 뭐든지 꾸준히 했거든요. 저는. 뭐든지 꾸준히 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단순해서예요. 복잡하게 생각하면요. 유튜브도요. 편집도 배워야 되고 멋있게 이야기도 해야 되고 내가 예쁘게 나와야 되고 그죠? 편집하다 보면은 막 며칠씩 걸리고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내가 내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찍잖아요. 선생님은 유튜브 한번 찍으면요. 그 다음엔 제가 그 유튜브를 올리고 난 안 봐요. 내가 보면 내 얼굴이 너무 못생겨갖고 내리고 싶잖아. 삭제하고 싶잖아. 안 봐. 난 진짜 단순해요. 누군가는 이 단순무식한 거를 약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난 이걸 강점으로 생각했어요. 난 단순하니까 그냥 하자. 김영환 교수님이 하라고 하면 하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교수님 나 요즘 너무 힘들어요. 나 어떻게 좀 해봐요.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교수님이 소희야 너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해. 너 할 수 없는 거 하지 마. 언젠가 한번 30명을 제가 모으려고 했는데 강의를 안 모인 거야. 3명밖에 안 모였어. 30명을 모으려고 했는데 어떡해요 교수님 나 너무 쪽팔려요. 그랬더니 소희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사람들한테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없는 건 뭐야? 그 사람들이 올지 안 올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 계속해. 계속 오라고 연락해. 계속 오라고 연락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루 만에 3명이 신청했던 강의가 30명이 됐어요. 전 단순해요. 그래서 멘토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요. 내가 꽂힌 게 있으면 그냥 꽂힌 대로 해요. 결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거는 내 역할이 아니에요. 결과가 나오고 안 나오고는 종교가 있으신 분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부처님의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부족해서 안 될 수도 있어요. 2021년에 안 되면 2022년에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대학교에 2023년에 합격을 못하면 2024년에 합격하겠지. 더 좋은 대학교 하겠지. 전 되게 단순해요. 근데 너무 복잡한 친구들이 생각을 너무 오래 하는 거야. 자존심 상해. 나보다 공부를 못하던 은주 학교를 들어갔는데 나는 못 들어갔어. 그렇게 생각하면 인생이 너무 힘들어. 선생님은 단순한 게 강점이에요. 단순한 게 강점이고, 그리고 선생님은 또 하나의 강점을 얘기해라 라고 하면 될 때까지 해요. 1년이 걸리던 5년이 걸리던 10년이 걸리던 될 때까지 해요. 선생님이 2017년에 첫 책이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선생님이 2016년에 처음에 책을 쓴 게 아니에요. 2011년부터 책을 쓰려고 노력했는데 계속 안 됐어. 5년 동안, 6년 동안. 근데 될 때까지 했어요, 저는. 그러다 나중에 결국은 출판사에서 책을 써달라고 연락이 왔죠.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선생님? 선생님 강의 들은 사람들한테 저 강의 후기 좀 써주시면 안 돼요, 블로그에? 그럼 제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뭐 한 거예요? 부탁했어, 부탁. 그랬더니 선생님의 강의 후기가 수많은 카페와 수많은 블로그에 올라오더니 출판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아유, 강사님 책 좀 써보시죠. 저희가 돈 많이 드릴게요. 블로그에다 막 제 후기가 막 돌아다니니까 삼성전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 지금 아기 임신해가지고요. 강의할 수 없어요. 리무진을 보내줬어요. LG에서는. 저 리무진 타고 강의 갔다 온 강사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나는 내가 지방대학교 나왔는데 나 교육학과 나온 것도 아닌데 그럼 사람들이 날 무시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될 때까지 한 거예요. 될 때까지 한 거예요. 2021년에 안 되면 2022년에 2022년이 안 되면 2023년에 선생님이 8월 12일에 도전하는 게 있어요. 뭐 도전하는 줄 알아요? 바디 프로필. 선생님 그래서 운동하고 있거든요. 선생님 이거 2년 동안 했는데 계속 실패했어. 하다가 술 먹어서 찌고 하다가 운동하러 가야 되는데 코로나라서 헬스장이 문 닫아서 찌고 그랬는데 결국에 8월 10일에 지금 찍어요. 이제 10일 남았어요. 그죠? 그리고 이번에는 무슨 생각했냐면 일단 예약 먼저 했어요. 바디 프로필. 돈 30만 원 먼저 딱 내버렸어. 그리고 선생님 생각한 게 이번에는 내가 뿔룩뿔룩 쪄 있어도 찍을 거야. 그래야 내가 쪽팔려서라도 하지.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살도 많이 뺐고요. 지금 근육도 조금 생겼어요. 선생님은 될 때까지예요. 남들이 뭐라 그러든. 작년에 9월 달에 원래 찍으려고 했거든요. 사람들이 소희야 너 포기했어? 아니 나 다시 할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이번 8월에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될 때까지예요. 남들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선생님이 목표 정하고 선생님이 될 때까지예요. 그게 선생님의 강점이에요. 자, 이번에는 우리 은주. 멘토님께 마인드맵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마인드맵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고마워요. 선생님한테 마인드맵은 선생님이 살아갈 수 있게끔 해준 도구예요. 도구. 너무 중요한 도구. 지금 우리 친구들이 펜으로 열심히 적고 있잖아요. 펜이 우리 친구들의 도구죠? 그쵸? 펜이 여러분들의 목적은 아니죠? 나는 연필이 될 거야. 아니잖아.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은 선생님을 사랑하는 거지 마인드맵을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인드맵이 선생님한테는 너무 감사한 도구예요. 감사한 도구. 마인드맵을 만났기 때문에 선생님은 다른 강사님들이 나보다 강의를 더 잘하지만 마인드맵만큼은 내가 강의를 제일 잘하는 거예요. 마인드맵을 좋아했고 마인드맵을 열심히 썼고 마인드맵으로 나를 표현했기 때문에 선생님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선생님은 마인드맵이 너무 고맙고
너무 예쁜 도구예요. 앞으로 선생님은 마인드맵을 통해 뭘 할 거냐면 네이버에 맵스쿨이라는 걸 검색하면 선생님이 그동안 3, 4년 정도 마인드맵으로 수업을 했던 그런 기록들이 많은 분들의 후기가 있거든요. 맵스쿨. 얼마 전에 맵스쿨을 상표 등록했어요. 선생님은 나중에 맵스쿨을 진짜 학원처럼 학교처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초등학교를 교육할 수 있는 사람, 중학교를 교육할 수 있는 사람, 고등학생, 대학생, 그 다음에 30대, 40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마인드맵을 교육할 수 있는 오소희 같은 사람을 많이 만들어서 학교를 만들 거예요. 맵스쿨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맵이 필요한 사람. 선생님은 우울증도 마인드맵으로 이겼거든요. 우울증 약을 먹었었어요. 아기 낳고 산후우증이 있어서. 근데 마인드맵으로 나를 위로하고 네가 힘들구나 마음을 다독이고 하면서 저는 그 우울증을 이겨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사람한테도 마인드맵 알려주고 싶고. 그리고 그때 그 기획사나 우리 열정 캠프 친구들처럼 선생님 전 아직 꿈이 없는데요. 아직 꿈이 없는 사람들한테 꿈을 발견할 수 있게끔 해주고. 선생님 저는 선택을 잘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한테 선택을 하게끔 해주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마인드맵으로 직장의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는 어린 친구들,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친구들이 공부를 재미있게 마인드맵으로 할 수 있게. 책을 읽는 사람이 마인드맵으로 책을 예쁘게 표현할 수 있게. 그런 학교를 만드는 게 선생님의 꿈이에요. 선생님은 아까 아까 우리 민재가 물어봤나? 현진이가 물어봤나? 선생님의 그 핵심 가치를 물어봤잖아요. 서연이가 물어봤나? 핵심 가치가 선생님이 상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민재가 얘기했구나. 상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선생님은 상생하는 맵스쿨을 만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이 맵스쿨이라는 터전에서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학생이 되기도 하고 여기서 꿈이 생겨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상생할 수 있는 맵스쿨을 만드는 게 선생님의 최종 꿈이에요. 자, 여기까지 지금 하나씩 질문을 했는데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하나 더 궁금한 게 생겼어요 하는 친구 손 들어볼까요? 우리 일단 서연이. 이제 강의라는 일을 하시면은 이제 사람들을 좀 동기부여도 해주고 사람들의 인생에 변화를 주는 부분도 있으실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변화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강의 후에 들었던 인상적인 말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선생님이 가장 인상이 깊었던 건 예전에 한번 큰 대기업에 강의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분들한테 선생님이 이제 하는 강의가 보통 목표나 시간을 관리하거나 그것을 이제 마인드맵으로 표현하는 거, 계획 짜는 거를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큰 대기업에 입사한 30대 초반의 직원분이 거기가 대기업이기 때문에 난 그분이 되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분에게 꿈을 물어봤더니 강사님 저는 10년 동안 여기서 버티는 게 꿈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되게 눈이 슬퍼 보였어요. 제가 강의할 때 가끔가다 장난삼아 그분이 썩은 동태 눈깔로 저한테 그렇게 대답했어요 라고 내가 얘기했거든요. 근데 썩은 동태 눈깔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내 꿈이 이 회사에서 10년 동안 버티는 것밖에 안 되나? 라는 걸 얘기하는 그분의 그 눈빛이 너무 슬퍼 보였어요. 그런데 대기업에 가서 색연필을 준비물로 주면서 마인드맵으로 그리고 가고 싶은 곳이 어디예요? 갖고 싶은 물건이 뭐예요? 거기 종이 위에 쓰면 다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한번 써보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그게 나이가 30살이 넘었는데 그게 진짜 이루어질까 생각하고 썼겠어요? 그냥 믿고 쓴 거예요. 그래 한번 어차피 교육 시간이니까 한번 써보자. 근데 그걸 쓰면서 이분이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표정이. 진짜 된 것처럼. 진짜 내가 거기 가는 것처럼. 진짜 내가 갖고 싶은 이 물건이 나한테 오는 것처럼. 만나고 싶은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처럼. 그럼 이제 그분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집에 가려고 나왔는데 주차장까지 따라 나와서 저한테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요. 나이가 30살이 넘어서 아니 무슨 어른이 꿈이야. 처음에 강사님이 꿈이 뭐예요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어른이 돼가지고 꿈꾸는 게 어딨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꿈이 뭔지를 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아, 내가 갖고 싶은 걸 생각하는 것도 꿈이구나. 가고 싶은 곳을 상상하는 것도 꿈이구나. 만나고 싶은 사람을 상상하면서 와, 그 사람 만나면 나 너무 행복하겠다. 말할 수 있는 게 꿈이구나. 나이가 30살이어도 40살이어도 꿈을 꿀 수 있구나. 그걸 느끼게 돼서 저 너무 감사해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산후우울증을 겪고 나서는 엄마들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해요. 산후우울증이 심한 엄마들. 근데 그런 엄마들도 많이 울어요. 선생님, 저는요, 아기 낳고 나서 제 인생이 이제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이를 낳고도 오소이는 여기 아이 둘 낳은 여기 애기 엄마 있잖아. 근데 나는 나로서 오소이로서의 또 꿈이 있고 오소이로서의 시간도 있고 이런 거를 알게 된 게 너무 감사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 되게 많이 눈물도 났고 제가 하는 일에 감동스러웠던 것 같아요. 뿌듯했어요. 자, 또 질문. 우리 현진이. 핵심 가치가 상생이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선생님은 원래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누구를 막 도와주는 거를 좋아하거나 원래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멘토 교수님이 김영환 교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김영환 교수님을 가만히 관찰했어요, 선생님이. 근데 김영환 교수님이 기업에 가서 돈을 이만큼을 벌어요. 그분 1시간 강의하면 엄청 돈 많이 버시는 분이에요. 근데 교회에 와가지고 또는 학생들 대상으로는 무료 봉사나 독서 모임이나 이런 걸 많이 하시면서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옛날부터 제 꿈은 2가지였어요. 첫 번째, 돈을 많이 벌자.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 호강시켜드리자. 2번째, 행복하게 살자. 그런데 김영환 교수님을 봤더니 그 2가지를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 있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아끼는 사람들을 원 없이 도와주고 있고 기업에서는 돈을 벌고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 돕고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교수님이 제 멘토였기 때문에 교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교수님과 똑같이 살고 싶다라는 꿈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상생이라는 키워드가 제 핵심 가치가 됐어요. 그리고 진짜로 한번 사람들을 도와주고 무료 강의했더니 너무 기쁘더라고. 우리 소영이? 멘토님이 인상 깊게 읽어서 저희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으면 한 권 추천받고 이유도 알고 싶어요. 일단은 선생님은 누가 물어본 꼭 얘기한 게 뭐냐면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더의 힘.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더의 힘. 이 책은 일단 왜 좋으냐면 선생님이 나와요. 선생님 사례가 나와요. 그리고 선생님 멘토가 김영환 교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한 분이 그 3P 바인더라고 하는 다이어리를 만드신 강규영 대표님이에요. 그분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왜 시간을 관리해야 되는지, 왜 목표를 가져야 되고, 왜 꿈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처음에 1년, 2년, 3년 차 할 때 신입 강사일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오소희 강의를 들으면 김영환 반, 강규영 반이야. 쟨 반반이야. 쟨 반반 치킨이야.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 정도로 내 멘토 교수님 2분의 좋은 점을 싹 복제를 해서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친구들이 김영환 교수님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경 대표님 책도 읽어보고 그분이 왜 어떤 부분 때문에 오소희 강사님이 이분한테 반했지? 그것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고 또 하나를 추천을 하자면 선생님이 책을 워낙 좋아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잠깐만. 내 인생 5년 후. 내 인생 5년 후.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수아가 지금 중학교 3학년이잖아요. 5년 후면 대학생이겠네. 그때 내 모습을 상상하는 거야. 그 책을 읽으면서. 서연이가 17살이야. 그럼 예를 들면 서연이도 22살이 됐을 때 내 모습을 상상해 보는 거야. 그리고 그 모습을 상상하며 지금을 견디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은 우리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생 제일 힘들 때잖아. 나는 공부하기 싫은데 자꾸 엄마가 공부하라 그러고 집 밖에 뛰쳐나가고 싶은데 집에 있으라 그러고 뭔가 답답하잖아요.
그죠? 여기다 써줄게.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더의 힘. 이거랑 내 인생 5년 후. 이거하고 핑크 펭귄. 이렇게 3권의 책을 추천을 드리고요.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더의 힘은 지금 또 재개정이 들어가가지고 품절일 확률도 있어요. 만약에 품절이면 중고서점에 많이 알아보세요. 중고서점 쪽으로 알아보시고 혹시 또 없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3권을 꼭 읽어보면서 즐거운 상상을 하고 내가 조금은 다른 중학교 3학년, 내가 조금은 다른 고1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을 스스로가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마음을 먹어야지 엄마가 바꿔주는 거 아니에요. 또 질문 있는 분? 마지막. 우리 마지막 하나 받을게요. 우리 수아. 수아하고 민재까지 받을게. 수아. 지금까지 마인드맵을 통해 얻은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뭔지 궁금해요. 난 이건 딱 하나예요. 돈이에요. 나는 마인드맵을 즐긴 사람이거든요. 근데 돈이 따라왔어요. 전 마인드맵으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유명한 강사가 될 줄 몰랐어요. 그냥 재밌었어요. 내가 강사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1년 뒤에 몸값을 5배를 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그냥 마인드맵으로 적은 거예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됐어요. 계획대로 됐어요. 내가 그 목표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쪼갠 것뿐인데 진짜 그렇게 됐다고. 저는 마인드맵을 하면서 성공했어요. 마인드맵으로서 성장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인드맵으로 뭘 얻었냐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돈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성과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마인드맵은 나를 훈련시킬 수 있는 진짜 좋은 도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공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원하시는 친구 있으면 제가 나중에 제 강의에 초대할게요. 그때 오셔서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아셨죠? 자, 또 우리 그 민재 마지막. 지금 하시는 일을 제외하고 앞으로 하시고 싶은 일이 계신가요? 선생님은 지금 일단 책을 계속 쓰고 싶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는 거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코로나도 있다 보니까 강의도 많이 지금 줄어들었고 한데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를 통해 오소희가 나보다 안 똑똑했는데? 오소희 성격도 더러웠는데? 와, 근데 제가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성장했어? 우리도 한번 해볼까? 라는 용기를 줄 수 있는 책을 저는 꼭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 가지 일을 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맵스쿨 만들어서 원장, 교장. 지금 메일마인드맵 단톡방 제가 운영하는 방이 820명 정도 있거든요. 거기선 이미 저를 강사님이라고 안 부르고 교장쌤이라고 불러요. 맵스쿨 교장쌤. 그래서 그 교장이라는 이름으로 강사는 사실 기업에서 강의하는 사람을 강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교장쌤으로 많은 교육자들을 양성하고 싶어요. 오늘 일단 너무 많이 수고했고요. 선생님이 진짜 커피 한 잔씩 다 사주고 싶은데 이렇게 이제 비대면으로 만나서 너무너무 아쉽고 혹시 여기 있는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교육 받아보고 싶어요. 선생님 특강하는 거 들어보고 싶어요. 선생님 제가 마인드맵 한번 그러면 구글 사이트 뒤져서라도 한번 그려볼 테니까 한번 코칭해 주세요라고 하면 선생님이 무조건 해줄 테니까 단톡방에 거기다 글 많이 올려주고요. 그리고 이제 김영환 교수님 또는 강아람 우리 그 선생님 보셔야 되니까 후기도 간단하게 단톡방에 남겨주시면 제가 좀 참고하도록 할게요. 아셨죠? 우리 또 만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일단 우리 같이 얼굴 사진 하나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얼굴 보시고 우리 민재는 보여줄 수가 없나 지금? 보여줄 수 있어? 자,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자, 다 같이 웃으면서 자, 하나, 둘, 셋. 네, 수고 많으셨어요.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안녕. 이거 녹화본, 녹화본,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녹화본 선생님이 다시 한번 올려줄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